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수 유형을 변경하는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스타일은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나타나는 치수 보조선이나 치수선, 치수 문자의 높이 등 치수의 형식과 화살표의 모양 등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치수 스타일에 의해 설정된 값에 의해 치수 입력을 쉽게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축키 DST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dim 스타일 DST를 입력하면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리본 홈 탭에 주석 탭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주석 탭에 치수 패널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치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에는 현재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전체 스타일을 볼 수가 있고 전체 스타일 중에 현재 사용 중인 스타일 이름과 현재 사용 중인 스타일의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값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고요. 수정을 통해 기존에 있는 스타일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지정을 이용을 하면 선택한 스타일 아래쪽에 재지정 스타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 스타일을 기초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A와 B 스타일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스타일 중에 필요한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이 스타일을 치수 기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스타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통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선 탭에서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수선의 색상과 치수선의 선 종류, 그리고 두께,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위쪽 부분은 전부 치수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눈금 너머로 연장은 치수선 양쪽 끝에 있는 모양이 화살표일 때는 사용할 수 없고요. 기울기 모양인 티크를 이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치수선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치수선을 티크 모양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 티크 모양으로 됐을 때만 이 눈금 너머로 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치수 보조선 밖으로 치수선이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에 값을 이용을 하면 치수 보조선 밖으로 치수선이 지정한 길이만큼 연장이 될 거예요. 기준선의 간격은 치수 기입을 할 때 기준선 치수 기입이라는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수선과 관련된 마지막 명령으로 치수선 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우리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물어봐요. 이 입력했던 값에 의해서 치수선도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가 생기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억제시켜 화면과 같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내용들은 치수 보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들이에요. 우선 치수 보조선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치수 보조선의 선의 종류와 선의 두께,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억제를 통해 치수 보조선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치수선이 있죠.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라는 것은요. 이 치수선 너머로 치수 보조선을 얼마만큼 연장시킬 건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값이 많다면 치수선 너머로 치수 보조선이 훨씬 더 많이 연장이 되겠죠. 아래쪽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객체를 선택을 할 때 객체의 기준점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객체의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띄운 후에 치수 보조선을 사용할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요. 치수선이 있고 치수 보조선이 있잖아요.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된 길이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정된 길이가 2라면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은 2가 되고 나머지 위쪽은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 된 1.25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치수 보조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값을 넣었는데요. 이 값에 곱하기 딤 스케일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딤 스케일 값이 1이라면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딤 스케일 값이 2라면 가지고 있는 값 곱하기 2를 해서 더 큰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 및 화살표 탭을 사용하면 화살촉의 모양과 중심 표시, 꺾기 치수기입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살촉은 양쪽에 2개가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용해 화살촉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 지시선 치수기입에 의한 화살촉은 지시선을 이용해 화살촉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닫고 채움 형태를 이용하면 되고 건축에서 사용하는 도트 형태는 점을 이용을 해 화살촉의 모양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선 기울기를 이용을 해 티크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 화살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수기입 명령에는 원이나 호의 중심을 표시하는 중심 표식 명령이 있어요. 이 중심 표식 명령에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은 표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이나 호를 선택을 하고 중심 표식 명령을 사용을 하면 원의 더하기 모양의 표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중심 표식 명령을 사용을 해도 중심엔 아무런 마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중심 표식 옵션을 선으로 지정하면 더하기 모양 대신에 이런 형태의 중심 표식 모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기입을 한 후에 치수선이나 치수 객체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치수 기입 후에 치수 끊기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치수 탭에 치수 끊기 명령을 사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클릭을 하면 교차되는 부분의 치수를 끊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수 끊기에 얼마만큼 끊을 건지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 치수 기입을 사용할 경우 호 길이 기호를 문자 앞에 혹은 문자 위에 혹은 기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이나 호에는 꺾어진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지름 꺾기 치수는 이 꺾여지는 각도를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형 치수 기입과 정렬 치수 기입 후에는 치수 꺾기선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 값을 변경을 해 꺾기 높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문자 탭을 이용해 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은 문자를 작성하는 M텍스트, D텍스트 혹은 여러 줄 문자, 한 줄 단일행 문자를 사용하는 문자 스타일을 그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을 바꿔 치수기 문자의 글꼴을 바꿀 수 있고 문자 색상, 채우기 색상, 문자 높이를 바꿔 치수 문자의 다양한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문자의 단위가 분수일 경우 분수 높이의 축적을 결정할 수 있고 치수 문자의 사각형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자 배치 방법의 수직은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배치할 건지 지정을 하는데요. 치수선 위로 되어 있을 경우 가로 방향도 치수선 위로 되고요. 세로 방향 치수선인 경우에도 치수선 위에 치수 문자가 배치될 거예요. 수평인 경우는 치수 보조선과의 관계인데요.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 중심에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뷰 방향은 치수를 보는 방향인데 우리가 글씨를 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듯이 치수를 볼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뷰의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놓는다면 글씨는 지금처럼 반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치수선과 문자와의 간격인데요. 치수선에서 지금 얼마만큼 띄워서 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 간격을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정렬하는 방법 중 치수선의 정렬하는 방법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값인데요. 치수선과 나란하게, 치수선 그 방향 그대로, 치수선 그 방향의 각도 그대로 문자가 정렬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문자를 항상 가로 방향으로 놓고 싶다면 수평 방향으로 문자가 만들어지고 다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문자가 만들어져요. 맞춤 탭을 이용해 치수 문자와 치수 요소들 간의 맞춤과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 내부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넣을 공간이 없는 경우 가장 먼저 어떤 요소를 이동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치수 보조선 사이에 화살표와 문자가 모두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문자 또는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상의 맞춤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 화살표를 먼저 이동할 것이고 문자를 선택을 하면 화살표는 그대로 문자는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와 문자 모두를 이동할 수 있고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를 항상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화살표가 나오지 않도록 화살표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가 기본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치수선 옆에 문자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치수선 위에 지시선을 하나 만들어 문자를 배치하거나 혹은 치수선 위로 일정 간격만큼 떨어뜨려 문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치수 축척을 이용을 해 여러 가지 치수 요소들의 크기를 축소 혹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석 축척을 사용할 때 선택할 수 있고요. 배치할 치수 축척은 오토캐드의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의 개념을 익혀야 사용이 편리합니다. 오토캐드에서는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을 통해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형 공간에 모두 도면을 작성을 했고요. 주로 모형 공간에는 모델을 작성을 하고 배치 공간에는 표제란이나 윤곽선 등을 작성합니다. 2차원보다는 3차원에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토캐드 2010 강의에서도 2차원보다는 3차원 강의에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의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 모두의 도면을 작성을 하고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모형 공간을 2배 확대를 했더니 치수 기입까지도 2배 확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인쇄를 하게 되면 모형 공간에 있는 치수와 배치 공간에 있는 치수가 서로 달라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배치할 치수 축척을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배치할 치수 축척은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의 축척을 적절한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은 한 가지 명령을 중간에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확대를 한 후에 dim 명령에 업데이트 명령을 해주세요. 치수 패널에 업데이트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배치 공간의 치수 기입 상태가 기본이 되고 모형 공간의 치수 기입을 업데이트하면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 모두에 동일한 치수 기입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형 공간에서만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직은 배치할 치수 축척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치수 축척은 전체 치수 축척 사용인데요. 전체 축척에 입력한 값은 dim 스케일과 같은 값입니다. 명령 라인에 dim 스케일을 입력해 사용할 수 있고 치수 스타일에 전체 축척을 사용해 치수 요소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마다 수동으로 문자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고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을 그리거나 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차 단위 탭을 통해 선형 치수와 각도 치수의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위는 10진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분수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형식에 따른 정밀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0진법인 경우 수점이야 몇 제짜리까지 치수 기입할 것인지 정밀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형식을 분수로 선택한 경우 분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평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을 구분하는 기호도 쉼표로 선택할 것인지 마침표로 선택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에서 반올림할 것인지 반올림 값을 넣어줄 수 있고 치수기입 앞에 머릿말을, 치수기입 뒤에 꼬릿말을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축척을 사용을 하면 실제 크기보다 크거나 작게 치수기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크기는 20으로 되어 있는 물체를 축척 비율을 2로 넣으면 치수기입할 때 곱하기 2가 돼서 치수기입은 20이 아닌 40으로 치수기입이 됩니다. 배치 공간에만 특정 축척을 사용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숫자 0을 억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0.90과 마찬가지로 앞과 뒤에 0이 있을 경우 선행을 선택을 하면 앞에 있는 0이 없어져 0.90으로 치수기입이 될 거예요. 후행을 선택을 하면 뒤에 있는 0이 억제가 돼 0.9로 치수기입이 됩니다. 선행을 선택을 하면 보조 단위 비율과 꼬릿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0보다 작은 값으로 도면을 그리는 곳에서는 보조 단위 비율을 이용해 편리하게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1mm는 100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보조 단위 비율에 1000을 입력을 하고 특수문자를 이용해 마이크로미터와 한글로 마이크로미터를 입력한 후 치수를 기입하면 0.9로 나와야 할 치수 기입이 지금처럼 900 마이크로미터라고 치수 기입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형 단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각도 단위 치수 기입을 사용을 하면 각도 단위 형식을 10진 도수로 사용할 수 있고 정밀도도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각도 단위 형식을 도분초로 사용을 하거나 정밀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도에 0이 나타나면 앞에 있는 0과 뒤에 있는 0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1차 단위를 통해 치수 기입이 되고 대체 단위를 통해 다른 치수 기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시할 단위 형식과 정밀도, 승수, 맞춤, 머릿말, 꼬릿말을 선택할 수 있고요. 대체 단위에 대한 0의 억제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 단위를 1차 값 다음에 기록할 것인지 1차 값 아래 기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 단위를 분수로 선택하고 정밀도는 0, 그리고 머릿말을 분으로 넣고요. 1차 값 아래에 배치를 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대체 단위 치수 유형은 가로 안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공차 탭을 이용해 기준 치수의 공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차 방법을 대칭으로 선택을 하고 상한값에 1을 입력하면 기준값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편차를 선택을 하고 상한값에 1, 하한값에 2를 입력했다면 기본값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선택을 하면 기본값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계산이 된 한계 형태로 치수 기입할 수 있고 기준을 선택을 하면 기준 치수에 사각형의 프레임을 넣어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축척값을 이용해 공차 문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축척이 1인 경우 기준 문자가 1, 아래쪽에 있는 공차가 1, 위쪽에 있는 공차가 1로 돼서 기준 문자와 공차 문자의 크기를 같게 사용할 수 있고 축척값이 0.5인 경우 기준 문자가 1이 되고 공차 문자는 0.5, 위쪽에 있는 공차 문자도 0.5가 돼서 기준 문자에 대한 반 정도의 크기로 공차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 위치를 이용하면 기준 문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준 문자를 맨 아래로, 기준 문자를 공차의 중간으로, 기준 문자를 맨 위로 위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차의 정렬과 제로 억제 명령을 사용을 해 1차 단위에 대한 공차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단위를 사용을 했다면 대체 단위에 대한 공차 정밀도와 제로 억제 명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강 실습 예제에서는 미완성된 부품 노브 파일을 불러와
도면층 레이어를 통해 2차원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된 후에는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 설정된 값에 의해 치수를 기입해 18강 도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접근막대의 열기를 통해 필요한 부품 노브 파일을 열어주세요. 부품 노브 파일 중에는 불필요한 선들이 있는데요. 불필요한 선은 파단선을 먼저 만들고 그 윗부분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파단선은 폴리선 P라인을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PL을 입력하고 필요한 지점을 클릭해 주세요. 파단선을 만들 때는 폴리선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임의의 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계속 객체 스냅이 잡히니까요. 객체 스냅은 없음을 통해서 필요한 형태로 지그재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지그재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의 근처점을 선택을 해 선상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엔터를 눌러 폴리선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은 다시 P-Edit, 폴리선 편집이라는 명령을 통해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명령 라인에 P를 입력하고 폴리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 중에 스플라인과 맞춤이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명령인데요. 맞춤을 선택을 하면 이 곡선 부분이 너무 커지고요. 스플라인을 사용을 하면 완만해지니까 스플라인을 이용해 파단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 트림을 선택을 하고 파단선을 절단 모서리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윗선과 아랫선, 윗선과 아랫선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객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 자를 객체를 윗선, 다시 윗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선도 마찬가지로 파단선에 의해 잘리기 때문에 윗선도 선택을 해 모양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이용해 임의의 가로선을 만들고 아래쪽 해칭의 경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임의의 점과 다음 점, 임의의 점을 찍어서 선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해칭의 이 안쪽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은 이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인데요. 지름이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지름이 20인 원을 만들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립을 이용해 바깥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고요. ESC. 이 중심선의 근처점에다가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클. 점은 저 선상에 있으면 되니까요. 근처점을 이용해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 반지름 값은 10이겠죠. 10을 입력을 해주세요. 원의 아래쪽 쿼드점부터 위쪽에 있는 선까지 길이가 22.8이니까요. 선을 쿼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임의의 선을 위쪽 22.8만큼 간격 띄우기, 옵셋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위쪽으로 간격을 띄워주세요. 이 선의 끝점은 중심을 지나가니까요. 끝점을 연결한 선으로 중심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을 양쪽 옆으로 3만큼씩 옵셋시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6이 될 거예요. 이 선까지 연장을 시키도록 할게요.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을 통해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자르기 명령을 선택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세로선은 아래쪽부터 잘라줘야 아래쪽에 남김없이 자를 수 있으니까 아래쪽부터 잘라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잘라주세요. 다시 불필요한 이쪽 부분, 오른쪽도 잘라주시고요. 이 선은 지우기 명령을 통해 지우셔야겠네요. 그리고 중심선을 좀 더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도록 하죠. 오른쪽에 있는 구멍 모양이 완성이 됐으니까요. 이제 20 위쪽에 있는 이 선도 이제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인을 이용을 해 선의
끝점에서 다시 임의의 0도 방향의 직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직선을 만들기 전에요. 마우스로 임의의 점 찍지 말고 이 세로선의 법선인 90도로 교차하는 지점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연장선으로 해놓으셨으면 가로선과 세로선의 교차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수직인 법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실 필요 없이 다시 그립을 이용해 이 지점 교차점까지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 그립을 통해 지정하실 때는요, 내가 정확하게 끝점으로 가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교차점으로 가는지 화면을 통해 꼭 확인하시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층 레이어를 설정을 하고 도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면층들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 옆에 색상이 있어요. 외형선은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이 중에 해칭은 빨간색이 돼야 되니까요.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 중에 중심선은 센터선이 되어야 하니까 중심선 옆에 컨티뉴어스 실선을 누르고 선을 불러오셔야겠죠. 자, 로드를 눌러 선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 종류의 임의로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센터 C를 입력을 하면 C부터 시작하는 선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센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선을 불러오세요. 센터를 다시 한번 누르고 확인을 눌러 중심선은 빨간색이면서 센터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형선은 선 가중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 가중치를 0.3으로 바꿔주세요. 모든 도면들은 0번에 그려져 있으니까 중심선을 선택을 해서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세요. 중심선으로 바꿨더니 지금 현재 센터선 1.3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1.3선의 선 축척이 지금 커요. 선 축척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축척은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통해 축척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LT 스케일 값은 1로 지정하도록 하죠. 1도 LT 스케일 값이 커 보이는데요. LT 스케일 값을 반 정도로 다시 0.5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은 이제 보이지 않도록 도면층을 꺼주도록 하죠. 치수 기입 선들도 치수라는 도면층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그립 상태로 선택을 하고 치수라는 도면층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다시 그 치수 도면층은 꺼주세요. 자, 그래야지만 어떤 값들이 지금 현재 도면층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외형선 부분만 남았는데요. 전부 그립 상태로 선택을 하고 외형선 도면층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관리자, 도면층 관리자를 선택을 하고 꺼져 있던 중심선과 치수를 켜서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부터 해칭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해칭이 0번에 그려지지 않고 해칭이라는 레이어에 그려지게 하기 위해 해칭을 선택을 해 해칭을 현재 도면층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0번에 그려졌던 해칭을 다시 해칭 도면층으로 바꾸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거예요. 명령 라인에 H를 입력하거나 그리기 패널에 해치를 선택해주세요. 패턴 옆에 있는 점을 눌러 패턴 팔레트에 ANSI 31번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경계는 영역을 점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점 추가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다시 아랫부분, 위 아랫부분이 선택이 됐으면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고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미리 보기 상태에서 다시 대화 상자로 가지 않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해치를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해치를 사용을 할 텐데요.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해치는 ANSI 37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점 추가 선택으로 필요한 부분 클릭, 오른쪽 버튼을 눌러 미리 보기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척값이 좀 크니까요. 축척값을 좀 작게 하기 위해 ESC 버튼을 눌러 대화 상자로 복귀하도록 할게요. 축척을 0.5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자, 축척 0.5 상태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요. 이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러주세요. 경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했던 선은 선택을 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기 위해 명령 라인에 ST를 입력해 문자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주석 탭에 문자 스타일 아이콘을 이용해도 문자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 글꼴을 로만 S라는 글자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 글꼴 이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시고요. R을 입력을 하면 R부터 시작하는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로만 S라는 글자체를 선택해 주세요. 큰 글꼴을 사용을 하기 위해 아래쪽 큰 글꼴 사용을 선택해 주고요. 큰 글꼴 중에 W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우스 위치시킨 후에 W를 선택을 해주세요. WHG, TXT 글자체를 선택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단추를 눌러 문자 스타일 대화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은 DST라는 명령을 이용해 치수 스타일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주석 탭에 치수 스타일 아이콘을 이용을 해도 치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수 스타일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ISO 25를 응용을 해 KS 일반이라는 이름의 치수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4번 스타일 이름은 KS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시작에 ISO 25를 기준으로 해서 새 치수 스타일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선 탭에서는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를 8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치수선 간격 8. 치수선 너머로의 연장은 2를 입력, 원점에서의 간격은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화살표의 크기를 3.15로 입력하고 중심 표식은 없음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탭에서는 문자의 높이를 3.15로 선택을 해주세요.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여기도 2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대로 선택을 하고 KS 일반 스타일은 현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 KS 일반을 이용해 다시 KS 공차 스타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이름은 KS 공차를 넣어주세요. 시작은 KS 일반을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요.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차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KS 일반의 값과 모두 동일하게 하고 공차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공차 부분의 방법에서는 편차를 선택을 하고 상한값에는 0.2를 넣어주세요. 하한값은 그대로 0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차 문자의 높이를 기준 문자의 0.5 정도의 축척으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 KS 공차 스타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수 스타일이 KS 공차로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KS 일반을 선택을 하고 현재로 설정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에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이 된 스타일들은 ISO 25를 이용해 치수 기입이 되는데요. 선택을 해 특성창을 통해 KS 일반으로 치수 기입 스타일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 스타일이 ISO 25인데요. 선택을 해서 치수 스타일을 KS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도 KS 일반을 통해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설정을 하고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 선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15 옆에 있는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하고 치수선이 나란하게 있어야 되니까요. 치수선에 15에 있는 치수선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끝점, 선의 끝점, 그리고 도형의 끝점을 선택을 하고 치수선의 끝점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전체 길이를 치수 기입하기 위해 전체 도면의 끝에서 끝부분까지 선택을 하고요. 위쪽에 치수선을 위치시키기 위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세로 부분도 선형 라이너를 이용해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에서 끝점까지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42라고 입력이 되는데 우리는 파이 42가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t를 입력을 하고 새 문자 치수는 %C 42를 입력해 주세요. 필요한 위치를 클릭을 해 치수 기입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안쪽에는 파이 20을 치수 기입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선형 치수 기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에서 그리고 끝점까지, 자, 원의 끝점까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20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문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C 2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치수 보조선 하나와 치수선 반쪽을 억제시켜야 되는데요. 억제시키려면 다시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타일을 또 바꾸지 말고 익스플로드 분해를 통해 치수를 분해하시면 치수선과 치수 문자 화살표 이렇게 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반대쪽 부분의 치수 보조선과 화살표를 삭제하시면 돼요. 아래 못따기 부분도 선형 치수 기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사용을 할 때 아래처럼 치수 문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수 문자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에 치수 문자가 기입이 돼요. 그래서 선형 치수 명령을 사용을 할 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 오른쪽, 두 번째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에 치수 문자가 기입이 되겠죠. 치수 문자를 작성하기 위해 T를 입력해도 되지만 키보드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문자를 선택해 문자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3 곱하기 45도니까요. 3 그리고 영문에 X를 기입을 해주시고요. 45 %D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위치에 치수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원형 부분의 위쪽도 같은 명령, 선형 명령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점을 지정하지 않고 객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객체 선택 아이콘이 나타나면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위치는 이 선상하고 나란히 두려면 여기 끝점 엔드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부분도 치수 보조선의 위치, 그리고 다음 치수 보조선 원점의 위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치수 기입할 이 부분은 우리 그 스타일 KS라는 공차를 만들었잖아요. 그 KS 공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입된 치수를 선택을 하고 특성창을 꺼내주세요. 특성창에 KS 일반 스타일이 아닌 KS 공차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의 표시가 쉼표로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을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 쉼표가 아닌 마침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차 부분도 쉼표가 아닌 마침표로 소수의 구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2.8로 쉼표가 아닌 마침표로 다시 기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과 문자가 겹치는데요. 브레이크 끊기 명령을 이용을 해 중심선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점으로 이렇게 끊어주도록 할게요. 파이 20 글씨는 중심선을 끊지 않고 파이 20 글씨를 선택을 해 위치를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미리 기입된 치수들은 특성창을 통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재지정에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M3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ESC 34 치수 기입을 선택을 하고 다시 %C 34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외형선의 선을 0.3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아래쪽 선 가중치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전체적으로 내려주기 위해 무브를 이용해 전부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치수를 더 기입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 치수 문자들을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치수 선과 치수 보조선들도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끝점과 끝점을 잘 맞춰주시고요. 여기 15의 끝점과 24의 끝점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형 치수 기입을 선택을 하고 끝점에서 아래쪽 끝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끝점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휠 마우스를 이용해 화면을 보면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라이너 아래쪽 끝점에서 오른쪽 왼쪽 끝점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점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15의 치수 보조선과 33의 치수선 24의 치수 보조선과 33의 치수선이 겹치는데요. 이 겹치는 치수 보조선은 치수 끊기를 이용해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탭을 누르고 주석 탭에 치수 패널에 치수 끊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처음에 찍는 부분이 끊어지는 부분이니까 치수 보조선을 끊기 위해 처음에 치수 보조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24의 치수 보조선 선택을 하고 다시 33의 치수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4와 33 부분에 지금 이렇게 끊긴 거고요. 이번에는 15의 치수 보조선과 치수 끊기 명령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15의 치수 보조선과 33의 치수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 치수 스타일을 공부하고 스타일을 만든 후에 여러 가지 치수 명령을 통해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18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